국내 일부 농가들은 무항생제 사육에 나서고 있다. 청소를 자주 해주고 백신을 살포해 병원성 세균에 대한 면역력을 증가시킨다. 무항생제 사육의 핵심은 청결한 환경과 면역력 증강이다. 남은 사료가 깔집을 썩게 하지 않도록 비닐을 깔고 무항생제 사료를 뿌려준다. 환기창을 조절해 햇빛과 바람의 세기를 그때그때 조절해주기도 한다. 또 다른 농가에선 면역력 증강을 위해 한약재와 미생물 등을 사료에 첨가한다. 초기에 겪는 폐사율 증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처음에 우리가 항생제를 계속 쓰다가 항생제를 못 쓰다 보니까 갑자기 우리가 일주일에 그 질병이 오는 거를 갖다가 항생제를 막았는데 그걸 못 쓰니까 어떻게 좀 굉장히 힘든 그런 부분이. 제일 불안했던 부분이 뭐예요? 여기서 호흡기 같은 기나 질병은 다른 거는 별로 그렇게 겁을 안 내는데 호흡기 질환이 제일 겁을 많이 내지. 그 질병이 오면은 어쩔 수 없이 항생제를 써야 되니까. 그럼 못 쓰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안에서 이제 온도나 습도 유지를 굉장히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 되고. 천장의 높이는 2m 정도로 낮게 만들어 단열은 물론 환기 효과도 높였다. 낮은 천장은 외부 공기 순환을 더욱 빠르게 한다. CCTV 카메라를 설치해 24시간 개사를 관찰하는데 정전으로 환기가 안 될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벨이 울린다. 가축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다. 온도가 떨어졌을 때는 닭들이 뭉칩니다. 뭉치고 온도가 더울 때는 쫙 가로 다 퍼져가지고 한쪽을 다 도망을 가버리고, 또 섭이 모자란다든지 이래 될 때는 닭이 움직이질 잘 않습니다. 이런 무항생제 축사는 또 다른 효과를 낳는데 개사와 돈사 등에서 나온 분뇨를 발효시킨 퇴비가 그것이다. 분뇨는 축산 농가인 쓰레기지만 경종 농가인 소중한 거름이다. 충북 음성의 유기농 채소 재배단지. 매년 돌려짓기를 한다 해도 땅심을 키우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그러나 6년 전부터 축분 퇴비를 쓰자 생산비는 30% 정도 줄어들었고 채소의 품질이 좋아지면서 소득은 늘었다. 4년 전엔 친환경 엑스포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전에는 참 유기농업이나 이게 친환경 농업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거의 병충해도 물론이지만은 그 방제하는 데도 힘들지만은 이 거름 자체가 굉장히 문제였었거든요. 탭이나 이런 거 비싼 거름 사서 쓰기도 그렇고 굉장히 좀 어려웠었는데, 최근에는 이 순환농업을 생각하고 있는 그 많은 축산농가도 있고 해가지고 소, 돼지, 닭이 무항생제 축산을 하는 데서 얻어지는 그것이, 전에는 폐기물이나 그 환경을 오염시킨다고 해서 버려졌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주 훌륭한 자원이 돼서 이 농업에, 일반 경종 농업에도 활용이 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농가와 축산이 서로 사료 원료와 유기질 비료를 제공해 소비자에게 유기농 채소를 제공하는 방식을 자연 순환 농업이라고 한다. 자연 순환 농업의 핵심은 축분 퇴비로 그 활용 방안이 다각도로 연구되고 있다. 퇴비에 이어 액비를 생산하기도 한다. 액체 형태의 거름을 뜻하는 액비는 축분에서 수분을 따로 빼서 발효시켜 만드는데 거름의 역할뿐만 아니라 태양광을 차단하는 제초제의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됐다.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농협에선 축분 액비를 친환경 농사에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했다. 5월 모내기를 마친 약 660제곱미터의 논에 20톤의 액비를 푸는 실험. 검은 액비는 물속에서 자라는 잡초에 햇빛이 닿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까? 다른 660제곱미터의 논에는 친환경 농법에 이용되는 왕우렁이를 풀었다. 잡초를 먹는 왕우렁이와 햇빛을 차단하는 액비의 제초 효과는 과연 어떨까? 3개월 후 물이 잦아든 논에 잡초가 자랐다. 왕우렁이를 투입한 논은 여기저기 잡초가 보인다. 쌀의 맛과 생산량을 방해하는 잡초 제거에 액비 역시 효과적임이 확인됐다. 제초제는 93%밖에의 제초 효과를 못 내고 우렁이는 98%밖에 효과를 못 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렁이가 천적이 생겨가지고 우렁이가 안 뜯어먹는 풀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년 전에 시범을 해본 게 뭐냐면은 액비로다 거름도 하고 제초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뭐냐 하게 해서 이 액비를 썼는데 100% 적중을 했습니다. 액비 실험엔 타 지역 농민들의 관심도 높았다. 이삭거름 액비로다 또 묻혀. 화학 비료는 물론 제초제까지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연하죠. 무조건 되고 물 댈 때 합니다. 경제적이면서도 친환경적인 농법을 찾는 농민들에게 자연 순환 농업은 새로운 대안이다. 앞으로 농업이 뭐 FTA다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많은데 그 자연 순환 농업으로 해서 좀 더 우리가 농업인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데 이 제가 오늘 그 강의를 들은 것에 대해서는 자연 순환 농업이 그래도 좀 제일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가축 분유의 이용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현재 한 해 약 260만 톤의 가축 분유가 바다에 버려지지만 2012년부터는 해양 환경 보호를 골자로 하는 런던 협약에 의해 해양 투기가 전면 금지되기 때문이다. 가축 분유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2012년 이후에는 해양 투기가 전면으로 금지가 되는 경우에는 가축 분유를 처리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질 좋은 가축 분유를 만들어서 경종 농가들이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순환 농업이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순환 농업은 가장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효과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되기 위해서는 순환의 고리가 제대로 끼워지지 않으면 친환경 농업은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50년 전만 해도 축산과 경종은 별개가 아니었다. 그러나 농업의 대량 생산이 일반화된 지금 자연 순환 농업은 물론 무항생제 축산을 정착시키는 데에도 많은 선결 과제가 있다. 제도적 변화는 그 첫 번째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매년 사료 첨가용 동물용 항생제의 목록을 줄여 2009년 25종이었던 허가 품목을 18종으로 줄였다. 이에 따라 염산, 링코마이신 등의 인수 공용 항생제는 더 이상 사료에 첨가할 수 없게 됐지만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 5년 전 문을 닫은 본사. 과거에 항생제가 사용되며 토양에 세균이 취득한 내성은 사라졌을까? 취재팀은 배재대학교 생물의학학과에 의뢰해 국내 최초로 폐축산의 세균의 내성률을 조사한 결과 5년이 지난 지금도 한두 가지의 항생제는 물론 6개 이상의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세균도 발견됐다. 문제는 또 있다. 동물용 항생제가 제도적으로 완전히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